오늘부터 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앞선 어제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세론을 막연한 대세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발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준 전 대표는 4월 중에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이재호 의원도 5월 전당대회 전후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도 문재임 상임고문과 손학규 상임고문,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들으신 대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제 여야 후보 대선 후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로다가 대권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하여튼 새누리당 물론이고 여야 간에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텐데 김문수 지사가 밝힌 출사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김문수 지사가 4.11 총선을 거치면서 과연 이분이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일까 하는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차명진, 임혜규, 김동성 등 측근 인사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 당내 유력한 표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일보 일면에 오늘 13명의 여야 대선 잠룡 후보들, 유력한 후보들이 거론되는데 그중에 첫 후보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고 뇌가 발에 달렸다 하는 측근들의 얘기처럼 결단이 빠른 결단을 내는 이후에는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결단이 빠르기는 한데 보면은 번개불에 정말 콩볶아 먹었다 할 정도로 빨리 정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틀리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뭐 18대, 19대 이런 표현까지 틀릴 정도로 급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1호에 뭐 큰 장점이 있나요? 처음 등록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일주일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수원에 있는 경기지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는데 좀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좀 빠른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서는 모처에서의 어떤 메시지, 박근혜 대표에 저항하는 비박 연대의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왔지만 아직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먼저 나왔느냐? 이런 것은 김문수 지사의 깊은 고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나 인기도가 낮다는 것인데요. 일단 대선 예비 후보로 하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상 예비 후보가 되면 상임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따라서 5월 15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로서 다른 액션 없이 지나갈 경우에는 예상하는 대로 박근혜 대표 중심의 당 운영이 될 것이고 당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한은 막아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당 운영이라든가 경선 룰 이런 거 정해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다.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이 대중적 인지도에 대한 고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19 사건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을 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막 인지도라든지 네. 지지도라든지 이렇게 높은 분은 아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안한가요? 이렇게 여론조사 네. 주체마다 조금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김문수 지사의 지지율은 1%에서 2%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전 6.2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야권 연대의 후보인 유시민 후보를 이길 때는 지지율이 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1, 2%의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 자리를 넘보기 힘듭니다. 통상 정치권에서는 5%를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아, 그런가요? 5%를 넘어야 유력한 후보군으로 여겨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는데 아직 그런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김문수 지사 만나봤습니다. 본인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내가 안 알려진다, 지지율이 안 뜬다. 근데 우리 옆 동네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뭐 덜어다니기만 해도 온통 언론에서 다 받아주고 해서 났는데 그게 참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 개인적으로 좀 차가워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만나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정치부에 온 2002년부터 당시 이제 이회창 후보의 캠프에 있던 김문수 의원을 알고 지냈는데 이분이 만나면 국가의 경영에 대한 컨텐츠나 역사의식 이런 면에서는 물론 자기 관점이나 철학에 따라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갖췄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성입니다. 김문수 지사 지금 화면에 앞뒤에 나왔겠지만
얼굴은 기억하고 있지만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밌게도 김 지사가 이미지나 인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물이 내세울 게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21세기 비주얼 정치 또 미디어 정치 환경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너무 후회 막급이다. 손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최근에 좀 저희 집에서 중고생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즘 친구들끼리 전화할 때 나 경기도지사인데 이렇게 장난 전화 한다 그래요. 그 지난해 연말인가요? 그 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소방대원하고 이렇게 입씨름했던 게 좀 화제가 돼서 오히려 그때 더 이름이 알려졌다. 오히려 정치인 김문수로보다는 그 사건으로 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 환경에서는 작은 해프닝들이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김문수 지사의 경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만큼 김문수 지사의 다른 컨텐츠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계속 기억되고 싶어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장점을 얘기할 때 자기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즘은 뭐 정치인도 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인생의 스토리가 좀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사윗감을 구할 때는 네. 평범한 집안에 자라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차분하게 성장을 하고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뭐 이런 요건을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윗감 고르는 아버지들이 정치에 관한 한 또 대통령을 뽑는 일에 관한 한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드라마를 원합니다. 네. 이제 고학력 시대이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간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모두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인생의 드라마 그리고 역정을 이겨온 아주 깊은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중성이 떨어지니까 잘 모르시는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61살이고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녔습니다. 우리로 식으로 치면 70학번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까지는 이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을 다녔고 했지만 그래서 중산층 또는 그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갖췄지만 남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9년 삼선 개헌 반대 시위가 생겼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반대 대면을 하다가 무기정학도 당했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2번 제적도 당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를 찾은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메모를 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고3 때 무기정학을 받았다. 대학교 때 2번 제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다. 그리고 공장 생활을 7년 했다. 그리고 감옥을 2번 갔고 그 복역한 시간이 모두 2년 반이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대표 그리고 전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비교하자면 참으로 다르면서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가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나서 그 무기정학과 시위를 거듭한 동안 박 대표는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90년대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에서 만날 때까지 두 사람은 참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물론 박근혜 대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그 누군가의 총탄에 숨지는 비극적 운명을 맡았기 때문에 두 후보 역시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드라마의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김문수 지사는 저 부인도 같이 그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만났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 노동계 인사들과 교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따님하고 사위도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산도 굉장히 작던데요. 등록된 재산은 한 4억 정도고요. 네, 다른 새누리당이라는 이분이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3번 당선됐고 경기도 지사를 2번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5번 경기도에서 치러진 5번 선거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라면 세입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재산이 4억보다는 좀 더 들 수도 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현재 등록된 재산은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새누리당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웰빙 정당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뭐 법조인들 많고 의사들 많고 이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독특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친 인생 역정을 겪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또 대선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한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인됐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정치적 또 경제적 철학을 많이 바꿨고 그래서 이번 대선
또 이를 관통한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늘 하게 되는데 역시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 물론 이제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인기를 얻은 것처럼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닥여주는 것 이외에 구체적 정책을 통해 그걸 어떻게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올 대선 과정에 충분히 던져질 것으로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그 김문수 지사 개인적인 뭐 히스토리 이거에 좀 들어봐.